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4년 11월 14일 목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물 옵션 만기일로 라이브 방송 점심시간 없이 스트레이트로 쭉 이어갔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월물 11월물 옵션 만기일 어떤 시장이 펼쳐졌는지, 그리고 이제 12월물 시작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또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CPI 발표가 어제 있었죠. 헤드라인 CPI 전월 대비 연간 상승률은 2.4%에서 2.6%로 올랐고, 근원 CPI는 3.3%로 동일하게 발표되었습니다. 즉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시장은 자동차 부문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양호하게 잡히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전일 58.7%에서 현재 이렇게 78.9%로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될 것 같고, 이제 1월에는 이제 금리 동결이 될 것 같다 정도의 이제 생각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에 의한 관세 강화, 탄탄한 경제 성장률 등으로 인해 내년 금리 인하는 예상보다 제한적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요. 라고 이제 모건 스탠리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1월은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어,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오늘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11월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개인은 콜옵션 우위에 양매수를 보였습니다. 누적은 이미 거의 콜옵션에 몰려 있었죠. 그래서 개인들은 그 누적으로 몰려있던 콜옵션을 살려주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보면서, 오늘은 양매수를 보여줬는데 또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봤는데 계속 콜옵션 우위에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콜매도가 많고 개인들의 콜매수가 몰려있는 상황에서는 올라가면 두더지 게임하듯 이렇게 때릴 것이다, 두더지 게임하듯 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충분한 제가 봐드린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개인콜 살려주지 않는 선에서 반등 시도는 있으나 결국 실패했다라는 거. 야간 선물은 0.19% 마감한 채 장 시작했었고요. 0.27% 상승 출발 후 장 초반에 선물이 1.1% 정도까지 상승 시도했으나 저항에 막히고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5만원 지지 여부 및 51,800원 회복 여부를 살펴봐야 했는데요. 5만원 지지 시도는 이어졌으나 옵션 만기일 여파로 종가상 실패하고 49,900원으로 끝났죠. 시간에 5200원으로 회복했습니다. 51,800원은 주요 라인으로 오늘 가다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뚫렸잖아요. 51,800원이라는 지지라인이 뚫렸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때 일단은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고가가 51,800원 정직하게 뚫렸던 자리를 막히고 찍고 터닝했습니다. 그리고 5만을 오늘 가까스로 지키다가 그냥 사실 5만에 갖다 놓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이제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좀 더 뺐던 거니까 그냥 5만에 갖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54,000, 53,000, 51,800, 5만까지 지금 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47,000과 42,000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좀 매물이 오래된 매물이라서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5만까지는 결국 이제 단계적으로 도달한 거죠. 외국인은 오늘도 무려 926만 주를 매도했고요. 또 대량 매도가 나왔고, 모건 스탠리가 종가 100만 주 이상을 포함해서 총 427만 주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외인 비중이 삼성전자는 51.7%대까지 내려오게 됐는데요. 이렇게까지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오래 한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비중을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49% 라인까지 가긴 가더라도 중간에 한 달 정도는 쉬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보통 이제 51%대나 52%대에서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51%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찍고 또 한 달 정도 또 반등을 해줄지 이제 이걸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언제나 말씀드렸듯 이 저점의 한계점, 저점을 내가 정하지 말고 외국인들이 땡겨주는 날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당일에 최소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이상의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거보다 작을 경우 연속 한 2, 3일 이상
매수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좀 진정이 됐구나를 파악할 수 있지. 지금까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7월 12일부터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은 연속으로 사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틀 산다고 하더라도 뭐 10만 주대씩 조금씩밖에 안 샀죠. 그거는 이제 제대로 산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량으로 들어와 주는지 여부를 보여줘야 하고, 외국인은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오늘이 날이다 하는 식으로 제대로 찍고 아침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지금 여기 외국인 보유 비중이 스트레이트로 지금 완전히 수직 낙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차트를 잠깐 보면은 사실 좀 좋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앞으로 좀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의미하기도 하는데, 삼성전자 월봉이 문제입니다. 장기간 이거 지금 이 차트는 지금 94년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IMF를 보고도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붕괴도 받고 서브프라임도 거쳐가고 이 모든 걸 다 지금 봐온 이 월봉이 장기적으로 흐름이 끊겼습니다. 그것도 쌍봉으로 끊겼어요. 고가를 낮추는 쌍봉으로 M자가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여기 저점까지 뚫어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은 장기 침체형으로 가는 그런 출발선상이 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어느 정도 내려가면 올라갔다, 어느 정도 내려가면 올라갔다, 어느 정도 내려가면 올라갔다. 삼성전자 맞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요, 장기적으로. 근데 그 흐름이 끊겼다라는 거죠. 그게 평생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미래가 어둡게 보는 외국인들 중심으로 삼성전자의 미래를 지금 뒤처진 AI 시대에 가는데, 여기에 4년 이상 늦춰졌다고 판단하는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때리고 있는 거니까 주식은 미래를 먹고 사는 건데, 미래가 어둡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승세가 무너져서 장기 침체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오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이걸 많이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못 올라가더라도 반등이 제한적이고, 물론 계속 스트레이트로 떨어지진 않겠죠.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이 있을 텐데, 반등 구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고 계속 막혀서 또 장기적으로 침체 분위기를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추세가 이탈됐을 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었죠. 에코프로 BM. 지금 먼저 이거 로그 차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로그 추세 차트입니다. 월봉 여기 깨졌죠. 완전히 깨고 공간을 열기 시작했잖아요. 여기 이제 공간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회복하려면 단기에 이걸 다시 들어 올려줘야 돼요. 정말 단기에 정말 파워풀하게 들어 올리지 않는다면 한 달 이내, 월봉이니까 한 달 이내 12월봉 내에 파워풀하게 다시 이 장대 음봉을 덮어내지 않는다면 장기 침체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에코프로 BM의 차트를 보시면 제가 늘상 많이 말씀드렸던 형태였죠. 이거. 자, 여기 장기적으로 월봉 추세를 깨버렸습니다. 이날, 이 다음 달까지 해가지고 빠르게 완전히 덮어내지 않는다면 이걸 장기 침체형으로 간다. 그쵸?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렇게 삼성전자도 지금 이번에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겁니다. 빠르게 12월 물까지 해가지고 들어 올리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 내년도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25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태의 장세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환율이 중심으로 껴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야간에 1407원으로 지금 달러 선물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고환율의 고착화, 고환율의 뉴노멀 시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경우, 지금은 이제 진짜 그런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런 경우, 즉 옛날에 이제 1100원, 1200원 보기 어렵고 이제 1300, 1400, 1500까지 고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뭐 좋은 흐름도 나올 것이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우리 시장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장, 다운그레이드 돼서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진 상태가 유지되는 만큼 시장 자체가 이렇게 위에서 놀다가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돼서 이제 여기서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도 이 안에서는 박스를 만든다면, 예를 들어 여기서도 올라가는 날은 굉장히 셀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여기서 기준을 잡고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여기서 뭐 3% 올라가는 날도 있을 것이고 3% 하락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1%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 안에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음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 그래요. 삼성전자가 한 달 12월 월봉으로 세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도 바라봐줘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에요. 바로 월봉을 살려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매물벽이 너무 두터워졌습니다.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거의 목숨을 걸 정도로 올인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56.55%에서 51.72%까지 거의 근 5%의 비중, 거의 6천만 주 곱하면은 3억 주죠. 3억 주에 해당하는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파는 동안 개인들은 그걸 거의 다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들도 일부 받아주긴 했지만 대부분 개인들이 받아줬죠. 그 정도로 매물이 너무 두터워졌습니다. 이거는 개인들의 매물은 삼성전자의 무서움을 지금 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팔 물량들이에요. 뭐 말로는 나는 삼성전자를 평생 모으고 진짜 자녀한테 물려주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올라올 때, 회복될 때 가장 먼저 도망갑니다. 가장 먼저 매도 주문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방해받는 방해 매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외국인들이 다시금 시원하게 물량을 모아주고 비중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외국인들은 뭐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한 달 정도 있을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49%에 향해야 다시 살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49%대를 목표로 외국인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내년 3월과 만나면 3월 말과 만나면 공매도 재개 시점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공매도 재개를 할 때 외국인 비중이 삼성전자가 49% 정도까지 줄어들었다면 다시 끌어올리면서 공매도와 함께 늘어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기대될 수 있다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삼성전자를 이렇게 지금까지 쭉 바라보면서 제가 한 올해 내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아, 이거 삼성전자가 지금 한 2024년 1월부터 정말 삼성전자 중심으로 코스피에 외국인 매수가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밸류업 때문에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밸류업은 어차피 외국인들이 실망하면서 나갔고요. 삼성전자만큼은 공매도가 없어서 우리 시장을 제어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갑자기 2023년 11월에 못하게 해가지고 포지션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진짜 던지기 위해서 모으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올라올 때마다 삼성전자를 너무 부담스럽게 이제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는 물량을 모아가지고 던지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정도를 계속 꾸준히 경고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주시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락이 시작된 것은 슈퍼개미의 선물 매수였죠. 6, 7천억 매수가 여기 들어오면서 그걸 포착해 드리면서 이 개인들에게 이렇게 폐가 노출되는 거니까 이거 좀 부담스럽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여기서 청산도 안 하고 8월 5일장도 만나고 제가 이거 가짜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거 여기 상승이 가짜다. 이거 지수도 그래요. 삼성전자 차트도 그렇지만 이거 가짜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거 그래서 하락이 더 세게 나타나고 삼성전자는 롤오버 외국인들 개인 슈퍼개미 삼성전자 매수 물량이 계속 롤오버 되면서 이어왔죠. 그러면서 지금의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뭐 거의 올해 내내 많이 말씀을 드려와서 이 정도로 일단 오늘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저항벽 막혔고 외국인은 926만 주 매도해서 51.72로 축소됐고요. 이제 프로그램 매동과 환율 등 체크해야 했는데 프로그램은 매도하다가 막판 매수로 전환되었습니다. 2,318억 매수가 나왔고요. 환율은 오늘 아침에 속보로 이제 구두 개입을 하겠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못한 채 끝나고 야간에 상승해서 1,410원을 좀 돌파하기도 했는데 뭐 그 언저리에서 노는 것 같아요. 1,405원에서 10원 정도. 내일 또 돌파할 가능성이 또 생기겠죠. 3빌리언이 신규 상장을 했는데 이제 공모가가 4,500원이었고요. 공모가 대비 8.89%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밤에도 22시 30분에 미국 PPI 발표 있고요. 이전 1.8%에서 2.3%로 올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장중 출렁임에 주의하셔야겠죠. 미국 증시. 새벽 5시에는 파월 의장 연설이 있고요. 우리 야간 선물이 끝난 시점에 발표가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대 매매 일정은 내일도 이어질 겁니다. 오늘도 있었죠. 9시에는 주식 현물 하한가 강제 주문 반대 매매가 있고요. 10시에는 CFD 반대 매매, 12시에는 선물 옵션 관련 반대 매매가 있는데 12시 선물 옵션 반대 매매는 오전 중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만큼 다 이미 되기 때문에 12시에 몰리지는 않아요. 잘. 그다음에 14시에 스탁론 반대 매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 기여한 종목들을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매도 쪽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시장 하락시키는 종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무려 13포인트나 가까이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0.07%. 아니,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종가상 0.07% 상승을 했잖아요. 그냥 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3포인트나 떨어뜨렸습니다. 나머지는 열심히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특히 조선주 시총 합치면 50조 원 정도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오늘 많이 올라왔죠. 특히 하나오션은 15.9%나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랠리, 트럼프 트레이드를 보이는 종목들,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총을 많이 끌어올려준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도가 너무 많이 집중되었고 그게 곧 인덱스 성향으로 시장을 만들고 그게 곧 선물 옵션과 가장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부담을 느낀 채 음봉으로 마감을 했던 거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종가의 만기 영향 급등으로 마지막 종가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2.63포인트 끌어올렸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종가의 10% 이상 끌어올려주면서 만기 영향으로 1.95포인트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을 대장으로 조선, 방산, 항공우주, 건설 섹터 등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등 비트럼프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인 한화 시스템이 언제 꺾이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하고 그 돈의 이동을 체크할 예정입니다. 자, 차트 및 파생반 이야기인데요. 추세 빗각 이탈 후에 공간이 열린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본격적으로 때리는 하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면, 자, 여기서 빗각 추세를 깨면서 내려왔다. 근데 이 지지를 받을 때 외국인들은 11월에 옵션 양매도, 11월 물로 초반부터 옵션 양매도를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매도 330을 지키자. 위로는 360, 350, 단계적으로 342.5까지 올리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다가 콜매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상방이 더 막혀있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가다가 제가 경고를 말씀드렸죠. 어디? 이제 만기가 한 5거래일 안쪽으로 들어올 때, 특히 10거래일이나 5거래일 안쪽으로 남았을 때 옵션 양매도가 풀리는지 보시자. 특히나 하락장으로 이탈됐으니까, 이게 추세가 이탈됐으니까 풋옵션 매도가 풀리는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은 풋옵션 매도가 풀린다라는 것은 풋옵션 매도에 대해서 청산을 하고 풋 매수로 돌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확장이 될 수 있다. 공간 열리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게 마지막 5거래일 남기고 진행이 크게 됐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11월 만기가 오늘 선물 317.3포인트로 종료가 됐고요. 저점 318.05로 종료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게 추세가 형성이 되었고, 이제 오늘은 양매도 우위에 제한적인 장세로, 제한적인 장세일 때는 제가 아침 8시 41분경에 40분 41분경에 봐드리는 매일 파생반에 봐드리는 지지와 저항 라인 중에서 1차, 2차가 있는데 1차 라인에 주목하자. 1차 라인에 주목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늘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라서 파생반에 올려드린 상태를 보면요, 상승한다면 저항은 322.4다. 첫 번째 제한적인 장세니까 1차를 위주로 보면 돼요. 먼저. 그다음에 하락한다면 1차 지지 317.5로 본다. 그래서 두 개가 중요했죠. 제한적인 장세, 확장형 장세에서는 2차까지 봐야 합니다. 보통 2차까지도 바라보거나 원웨이성이 된다면 더 뚫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장중에 수급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나 오늘은 양매도 장세, 제한적인 장세가 아침에 펼쳐졌기 때문에 가더라도 요 안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을 캐치하고 그거를 파생반 텔레그램에 많이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제가 저항을 조금 높게 보기도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8시 40분경에 옵션 예상 체결을 보면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321.4, 이거 장중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죠. 321.4로 일단 보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 옵션 예상 체결가가 이상하네. 그래서 8시 41분
전에 황급히 수정을 했어요. 322.4로 1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항 포인트 322.4로 잡아드렸고 오늘의 지지 포인트를 317.5로 우선은 잡아드리면서 장을 시작한 거죠. 그럼 오늘 고점이 어디입니까? 322.45. 오늘의 지지 317.5, 여기가 317.9, 여기가 317.3이었습니다. 멀어도 오늘 중심 가격에서부터 양쪽으로 멀어도 그 자리를 찍으러 갔다 왔죠. 서로 양쪽으로. 그만큼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를 찍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물대 체크하고요. 누적 매물대 체크하고 전날 매물대 체크하고 차트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고요. 여기에 옵션 가격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검, 최종 점검은 8시 40분경에 있는, 오늘은 9시 40분이겠네요. 8시 40분경에 나오는 그때 상황의 예상 체결가. 그것까지 예상 체결 그 물량 이런 것까지 조금 지켜보다가 40분 정도까지 지켜보다가 41분 정도에 엔터를 눌러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맞을 때도 많고요. 뭐 물론 이게 꼭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확률적으로 꽤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조금 어지러울 때, 좀 뚜렷하게 가지 않을 때, 장중에 변동이 많이 클 때, 그럴 때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그쵸,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그러나 일반적인 장세에서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래도 걸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을 익혀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손절 라인을 잡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대처하는 방법을 꼭 익히고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내일은 먼저 요거 말씀드리면서 좀 카페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카페 글 중에 KM맨님이 이틀 출장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자, KM맨님 매매 일지를 한번 보면서 네이버 카페 다들 보고 계시죠? 네이버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잘 하시는 분들 어떻게 매매하시는지 본다면은 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시나리오로 이제 만기 밴드를 예상하고 대응하셨는데, 이 만기 밴드가 저랑 굉장히 생각이 동일했어요. 저도 1차 하단 317.5에다가 저항 라인, 지지 라인 잡아드렸고 322.5라고 하셨는데 저는 322.4에다가 잡아드렸죠. 그래서 딱 중간값인 322.45에서 오늘 고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나리오로 갖고 오셨는데 저랑 일치하네 라는 생각에 비중 실어서 활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쵸? 여기 이 라인이죠. 제 분홍색이 이제 제가 잡아드린 라인, 그 다음에 KMN님께서 직접 잡은 라인에서 소액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다가 저랑 겹치는 자리가 오니까 여기서 비중을 실으셨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여기서 지지 라인에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매매를 끝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만기에 조금 더 추가하신 것도 있지만,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을 좀 더 추가하신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 하루 일당 1267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시고 마치셨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그냥 단순히 수익을 낸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너무나 뚜렷하고 그 기준이 반드시 꼭 잡혀 있더라고요. 기준이 꼭 잡혀 있습니다. 내가 그냥 감정에 끌려다니면서 하는 매매가 아니라 시나리오를 짜고 오늘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준을 짜고 그 기준 안에서 매매를 하시는 모습을 늘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KMN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올려주시는 걸 한 1년 이상 반복하신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내공이 커지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꾸준히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내일은 갭 상승으로 시작하고 삼성전자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준다면 양봉으로 단기 저점을 잡아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밤사이에 나스닥이 꺾이기라도 하거나, 나스닥이 살짝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지금 트럼프 랠리를 보이고 있어도 사실 한 번쯤은 꺾이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신고가를 보이는 과정에서 거꾸로 갔기 때문에 나스닥이 만약에 꺾이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한 방이 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8월 5일이 저점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이거 8월 5일 외국인들이 저점 선언하지 않았다. 외국인은 이런 황금 같은 찬스를 남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에게 양보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여기가 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외국인이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8월 5일이 저점이 아닌 것 같다. 그럼 그 뒤에
이거보다 더 내려가는 자리가 생긴다. 그런데요, 지금도 여기까지의 자리가 최종 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은 뭔가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정말 강하게 들어올리는 파워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큰 거래로, 아직까지는 외국인은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언더슈팅을 내면서 속가내면서 완전히 털어내면서 물갈이하면서 그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설령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이 저점을 이탈할 확률이 아직은 높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은 아직 밑에서 속가내는, 장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와 줘야 되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와도 뭐 이게 올해 말이나 내년도 초까지 가면서 또다시 위협하게 될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그 하단 중심을 잡아주는지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저점 선언을 해주는지 그것부터 반드시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드러나는 거 한 달 정도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말고요, 진짜 제대로 된 반등은 제가 장중에 그런 느낌이 들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데이터가 잡히면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도 당연히 언급드리고요. 정혜원 파생반에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고, 정혜원 방에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도 언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쵸, 그래서 밤사이 나스닥이 꺾이기라도 하거나 내일도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도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갭 상승하면 양봉이 나오기가 쉬운 조건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이 된다면 쉽지는 않겠죠. 우선적으로 12월물 옵션 초기 세팅 상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제 11월 만기는 끝났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12월물 거래가 되죠. 그래서 12월물 초기 세팅 잘 보시고요. 뭐 사전에 뭐 차월물로 거래되는 거는 크게 저는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특히 트럼프 랠리,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어지는지 끝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시장 해치 상향을 보였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 등 트럼프 당선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꺾인다면 시장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장 초반 결제 가능한 콜옵션에 대한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서로 다른 베팅은 이건 장중에 써드린 건데요. 간단히 짚어보기만 할게요. 오늘 시장을 파악하는 요소가 됐죠. 외국인의 콜옵션 매도 금액이 더 큰 상태였죠. 오늘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계속 매도하면서 끝까지도 2,30억 매도를 지켜왔습니다. 자, 이거 위에는요, 이 위에는 코스피 200을 11시 13분에 체크한 내용이고요. 아래는 종가로 완료된 상황을 써놓은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1시 13분 기준에 파악한 내용입니다. 코스피 200은 320.3이었고요. 320 콜옵션은 금융투자와 개인이 매수하고 있었고, 매도는 외국인이 하고 있었습니다. 금융투자는 종가에는, 반면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종가에는 금융투자는 매도로 전환됐고요. 320 콜옵션은 개인이 320 콜옵션 대량 매수로 몰렸고, 외국인은 콜 매도를 대량으로 유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320 못 넘어간다. 320 싸움이 될 줄 알았으나 오후장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안 잡혔다. 320 못 넘어간다. 바뀌었다라는 거죠. 장중에 만기일이니까 충분히 청산되고 새로 베팅하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322.5 콜옵션은 그 위니까 사실 크게 중요도가 떨어지죠. 근데 11시 13분에는 금융투자가 매수, 이만하면 좀 반등할 만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한 금융투자가 결국에는 320 매도로 전환되면서 그런 생각을 접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도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322 콜옵션은 이제 종가에 파악하기로는 매수는 금융투자와 개인이 갖고 있었고요. 매도는 외국인이 대량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외국인은 320과 322.5를 강하게 또 콜매도로 막아섬으로써 상승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317.5 콜옵션 등가였죠. 매수는 금융투자가 소량이었고요. 11시 13분에 그냥 개인이 소량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매도도 외국인이 소량 갖고 있었는데 소량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했습니다. 근데 종가에는 매수는 금융투자가 소량을 갖고 있었고 매도는 개인이 소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17.5에서 그냥 싸움이 일어났는데 거의 뭐 동전 세우고 끝났죠. 종합하자면은 개인은 콜옵션 매수로 그동안 몰려있는 상태,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대부분 평단가 대비 다 가격이 녹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콜옵션 중심의 매수를 했던 거죠. 풋옵션도 하긴 했지만, 그다음 외국인은 콜매도 중심으로 외가콜은 어제부터 일부 청산을 했지만 위로 큰 상승은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이죠. 삼성전자도 매도를 했죠.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은 올라올 때마다 두더지 게임하듯 자꾸만 때려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을 파악하면 시장에 올라오지 못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월물 옵션 만기일 이동 추정 범위는 오늘은 70% 확률 잡아드린 게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월물 옵션이기도 하고 13시 16분에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1시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시 16분에 파악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317.5에서 322.5 사이로 마감할 거다 정도 이동할 거다 정도를 잡아놓고 종료는 하단에 붙여서 317.7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개인 콜풋 양매수 상태였는데 콜옵션 우위였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쉽게 풀어보면 개인은 기존 누적 콜옵션을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살려주지 않는 방향으로, 즉 못 올라오는 방향으로, 멀리 못 올라오는 방향으로 시장이 진행됐고요. 오늘 들어간 개인들의 콜옵션은 320부터 위로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안 살려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320도 안 올려주는 방향. 자, 차트에서 320 이거는 자, 베이시스가 한 지금 0.35 정도, 0.5 정도만 더하면 320.5 여기로 안 올려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간 풋옵션 315와 317.5 물론 이거는 종가 기준으로 다 뱉어냈어요. 그러나 오전장까지만 해도 장중에 315 풋과 317.5 풋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안 살려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한참 이어진 거죠. 그건 어디예요? 317.5 그어두면 딱 여기입니다. 317.5 플러스 오늘의 베이시스 0.35를 더하면 딱 여기가 나옵니다. 317.89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밑으로 안 살려주고 개인 풋도 안 주고 개인 콜도 안 주고 이렇게 시장이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종가 부근에 막판에 다 잡아먹으면서 종가에 큰 싸움이 벌어지나 했더니 힘이 균형을 이룬 거죠.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거는 이제 내리는 쪽으로, 그 다음에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은 위로 올리는 쪽으로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백중세를 싸우다가 317.7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외국인이 317.5 풋을 잡은 것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누르면서 모건스탠리가 100만 주 이상 종가로 눌렀어요. 삼성전자를. 그렇게 하면 317.5 밑으로 쭉 내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싸움에는 연기금의 매도도 제가 말씀드렸죠. 연기금의 매도도 오늘 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방으로 조금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종가 전에 좀 먼저 내려갔던 것 같아요. 예, 종가 전에 그게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내려간 건 아닌데 거의 내려가진 않았죠. 317.9로 진입해서 317.7로 끝났으니까 동시효과. 그래서 317.5 풋을 결제시키냐 아니냐의 큰 싸움이 벌어진 건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락으로 결제 가능성이 생겼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 동서 등으로 이런 것들이 종가에 크게 급등하면서 결제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제는 317.5 풋이죠. 등가 317.5 싸움 결과는 317.5 콜옵션은 오늘 금투 매수이었고 기존 누적은 풋 우위인 금투였고요. 0.5 종가로 종가에 0.5로 진입해서 0.2로 끝났고 317.5 풋옵션은 외국인이 막판 베팅했는데 꽝으로 끝났습니다. 월물 옵션 만기 추정 결과는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은 465억 정도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외국인이 수익 본 만큼 다 뱉어냈습니다. 463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는 16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금융투자의 손실분은 미니 선물 옵션도 만기였죠. 미니 선물 옵션 분야에서 159억 수익을 보면서 커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은 465억 월물 옵션에서 수익을 봤지만 미니 선물 옵션에서는 154억의 손실로 약간 상쇄 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은 월물 옵션에서 463억 깨지고 미니 선물 옵션에서도 13억 깨지면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반대, 대중과 반대로 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외국인 등에 업히는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자,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이 926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은 723만 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에 모건스탠리의 대량 매도 출현이 나왔고요. 427만 주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5만 원 이타로 시간에서 회복 시도 중이고 5만 200원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큰 이변이 없다면 밤 사이에 큰 일이 없다면 어떻게든 5만 원을 살리면서 시작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외국인 선물은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이 많았는데 종가로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1950억 1959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투신 선물은 종가에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마감을 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2318억 매수지만 누적으로는 7월 12일부터 8조 원 이상 매도가 쌓인 상태입니다. 아직도 프로그램의 포지션은 대량 매도고요. 이 누적된 양을 돌파하려면 그걸 극복해내려면 큰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은 제가 달러 선물로 체크하는데 외국인이 달러 선물 819억 매수를 했고요. 만기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외환 당국의 환율 구두 개입 속보가 나왔지만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달러 선물은 1405.9원으로 정규장을 마감했고 이후에 환율이 살짝 내려와서 환율은 1400원 선을 보이다가 저녁 때 다시 올라왔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반등 중에 조정 흐름으로 마감했고요. 5.83% 하락해서 23.41로 끝났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흐름이고요. 절대 수치가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급변동, 급변화, 급락이든 폭락이든 급변동할 가능성 충분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청산 거래가 일어나면서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미국은 옵션 만기일 당일에는 왔다 갔다 싸우는 힘이 계속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잘 크게 흔들리지는 않지만 옵션 만기 전날인 오늘이 더 주의해야 될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밤 10시 반은 미국 PPI 발표 있고요. 새벽 5시에는 파월 의장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들은요. 유튜브 댓글에 있는 메시지 내용 보시고 신청하시면 두 곳 다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만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